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인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밝혀지지 않은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1,000억이 넘는 이적료로 이강인을 영입하려 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그 팀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뉴캐슬이었습니다. 뉴캐슬 소식을 전하는 맥파이 미디어는 지난 24시간 사이 뉴캐슬이 23세 공격수 이강인에 관해 PSG에 공식 문의를 했다. 뉴캐슬의 새 스포츠 디렉터 폴 미첼은 이강인을 이번 이적 시장에서 자신의 꿈의 타겟으로 지목했다. 한국의 왼발잡이인 23세 이강인은 왼쪽 측면과 중앙 미드필더 모두에서 뛸 수 있다. 에디 하우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은 약 4천만 파운드 이적료면 이강인을 확보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강인은 1군 주전을 위해 PSG에서의 영구 이적을 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러분 솔깃하지 않나요?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기 전에 뉴캐슬, 아스톤빌라 같은 EPL 팀들이 이강인을 영입하고 싶어 했었는데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을 선택했죠. 그땐 팬들은 프랑스 리그고 뭐고 간에 음바페와 네이마르가 있는 B클럽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플레이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설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파리 생제르맹은 어떤가요? 네이마르는 물론이고 이제 음바페까지 떠나면서 B클럽 이미지마저 추락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그들만의 리그에서 강팀일 뿐이죠. 파리 생제르맹이 음바페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입단식을 가졌을 때 8만 명의 팬들이 운집했고 그 자리에서 유창한 스페인어로 팬들을 열광시켰는데 그 모습만 봐도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뛰는 게 짧은 기간의 결정이 아니라 정말 그의 꿈이었고 꿈을 이루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입단식은 거의 레알 마드리드를 대표로 하는 연설 같았는데 팬들에게 조언까지 해주었습니다. 열정과 꿈만 있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말이죠. 프랑스의 레전드 지단과 벤지마와는 다르게 정말 준비된 선수였습니다. 이강인도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길 음바페는 정말 차원이 다른 선수였다고 했고 특별히 음바페로 인해서 이강인이 더 성장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훈련 중에 어느 날 음바페가 왜 이렇게 슈팅을 강하게 차려고 하느냐라고 했고 이강인은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더 좋은 슈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을 선택했을 때는 분명 마요르카와의 의리도 큰 몫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이적료를 가장 크게 불렀을 테니까요. 안 그랬으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선택했겠죠. 이강인은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마요르카에서 훈련하고 있고 그곳에 집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시즌 중에도 종종 마요르카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더 성장할 수도 있지만 현재 이적료 700억, 1000억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곳이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마요르카에게 최대한 많은 돈을 남기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강인은 할 만큼 했죠. 현재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은 주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포지션도 달라집니다. 오른쪽 윙어로 나섰다가 왼쪽 윙어로 나섰다가 미드필더를 맡았다가 손흥민처럼 꼭 출전시켜야 하는 선수인 걸 전제로 포지션이 바뀌는 게 아니라 팀 사정상 메꿔야 할 때 출전하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비티냐, 자이레메리, 덴벨레가 컨디션 최상이면 이강인은 무조건 벤치입니다. 지난 시즌 23경기 출전이었고 1472분 출전이었습니다. 아시안게임 차출로 빠진 건 3경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부상으로 이탈한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출전만 하게 되면 직접 프리킥도 이강인이 맡을 정도로 킥만큼은 신뢰를 받고 있지만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중심으로 팀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챔피언스리그 단골 출전 말고는 없습니다. 프랑스 리그는 파리 생제르맹 때문에 이미지가 높아졌을 뿐 네덜란드, 포르투갈 리그와 별반 차이가 없는 리그입니다. 실제로 인기는 잉글랜드 2부 리그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강인에게 새로운 오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더 공식력 있는 매체에서 나폴리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잔루카 디마르지오는 PSG가 오시멘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오시멘의 에이전트는 15일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있었다면서 오시멘 영입을 원하는 PSG가 영입을 위해
선수를 협상에 포함시킬 계획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게 이강인과 무슨 상관이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PSG가 오시멘을 영입하기 위해 한 명의 선수를 제안에 포함시키고 현금을 얹을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디마르지오가 언급한 선수는 총 3명인데 솔레르와 무켈레 그리고 이강인이라고 했죠. 자 보세요. 네, 이강인을 그 정도의 가치로 보고 있다니까요. 네, 끼워 파는 정도의 선수. 나폴리가 아니 콘테 감독이 이강인을 엄청 원하기 때문에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최소 오시멘 정도는 필요한 건 맞죠. 음바페를 대체하려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2명의 최고 수준의 선수 영입이 필요할 테니까요. 어차피 연봉 지출이 엄청나게 줄었고 돈도 많은 구단이라서 뭐 재고 그럴 건 없습니다. 나폴리가 김민재 때문에 친숙해졌던 건 사실이지만 이미 지난 시즌 망한 팀이었고 오시멘까지 떠나는 나폴리라면 콘테 감독이 온들 살릴 수 있을까요? 네. 콘테 감독이 이강인을 중용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최근 라스트 워드 온 스퍼스에서는 칼치오 메르카토를 인용해서 나폴리가 클루셉스키 영입에 사로잡혀 있다고 전했습니다. 클루셉스키가 지금 토트넘의 주전이 된 이유는 100% 콘테 감독 때문이죠. 하지만 클루셉스키는 자신이 주전이 되면서 욕심이 과해졌고 지금은 토트넘이 더 높은 순위를 위해선 클루셉스키 자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핵심 윙어라는 선수가 2년 전에는 2골 8도움, 지난 시즌에는 8골 3도움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출전은 거의 전 경기 출전의 풀타임급이었습니다. 클루셉스키가 떠난다고 하면 아마 국내 팬들은 환호를 하겠죠. 네. 이강인과 클루셉스키는 스타일은 다르지만 포지션과 활용도는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 영입을 한다고 해도 둘 중에 한 선수만 가능합니다. 제발 콘테 감독이 클루셉스키를 데려가 주길. 네. 그럼 이강인은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뉴캐슬이 있잖아요. 네. 이강인은 지난 시즌에 2200만 유로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로 해보면 1800만 파운드입니다. 그리고 현재 트랜스퍼 마르크트 기준으로도 300만 유로 정도 올랐을 뿐입니다. 트랜스퍼 마르크트 기준으로 보면 클루셉스키가 이강인보다 더 가치 있는 선수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뉴캐슬 디렉터의 안목은 다릅니다. 이강인을 매우 매력적인 선수라고 했고 4천만 파운드의 가치라고 평가한다면 무조건 뉴캐슬을 가야죠. 뉴캐슬은 B클럽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넘친 구단이고 최고의 리그인 프리미어리그로 올 수 있으니까요. 네. 우선 뭐 이건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고 바람일 뿐입니다. 휴식기 동안 이강인이 활동하면서 인터뷰했을 때도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을 매우 높게 평가하면서 그곳에서 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도 분명 냉정하게 생각해야죠. 음바페가 빠진 팀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좋은 선수 영입해야 하고 돈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팀을 정비할 필요도 있죠. 잘 들으세요. PSG 어차피 이강인 이미지 추락해서 유니폼 판매량 급감했고 좋아지려면 오래 걸립니다. 네, 거기다 이강인으로 인해서 1년 만에 400억을 벌 수 있다면 당연히 빨리 팔아버리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제발 이강인을 뉴캐슬로 팔아주세요. 네, 그리고 들리니 강이나 만약 뉴캐슬 같은 팀으로 온다면 이미지 회복 시간 최소 5배는 빨라질 거다. 부디 잘 결정하길 바란다. 이상 사심 들어간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